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봄 1권 문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한글 맞춤법,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한글 맞춤법 기본 원리, 표기 원리 두 가지. 첫 번째, 소리대로 적되. 두 번째,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였던 거죠. 그리고 맞춤법, 어법에 맞게. 그래서 어간과 어근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리고 사이소리, 사이시옷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자, 오늘은 띄어쓰기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띄어쓰기의 가장 기본 원리는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네, 요겁니다. 단어를 단어를 기준으로 띄어쓰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단어는 품사할 때 그런 단어들을 하나씩 다 생각해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단어는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므로 글은 단어를 단위로 띄어쓴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단위로 띄어쓴다. 그러면 단어는 왜 띄어쓰기를 해야 되느냐?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말들이 있으므로 이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밑에 예를 보면 속 이상해요.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속 이상해요인지 속 이상해요인지 알 수가 없다. 배가 아픈 건지 기분이 나쁜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띄어쓰기의 개념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띄어쓰기. 우선 조사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언이나 부사, 어미 등에 붙어 문법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말의 뜻을 도와주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는 이가 을을 여기 뒤에 붙는,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시면 여기 이, 마저, 밖에, 에서부터, 처럼, 입니다, 이다, 으로만 등등등 전부 다 얘네들이 조사다라는 거죠. 그 앞에 부사나 아니면 어미 등에 붙어 있다. 웃고만 같은 경우가 이제 어미 뒤에 붙은 조사의 경우가 되겠고요. 멀리 같은 경우가 부사 뒤에 붙은 조사의 경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원리는 조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붙여 쓴다 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붙여 쓴다. 조사는 다른 말과 어울려 쓰이는 단어이므로 예외적으로 앞말에 붙여 쓴다. 이 말은 예외적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아까 위에서 단어를 단위로 무조건 다 띄어야 된다. 그러나 조사만은 예외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네, 붙여 쓴다라는 겁니다. 자, 조사는 다른 경우, 여러 개 겹칠 경우에도 역시나 붙여 쓴다. 그러니까 조사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요. 무조건 붙여 쓴다. 심지어 어미 뒤에 붙는 경우도 어떻게 해요? 네, 붙여 쓴다. 그러니까 조사는 띄어쓰기 어떻게 해요? 붙여 쓴다, 붙여 쓴다, 붙여 쓴다, 붙여 쓴다, 붙여 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가 이제 진짜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드는 의존명사의 띄어쓰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의존명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앞에 꾸미는 말이 와야만 쓸 수 있는 명사다. 즉, 혼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바로 여기 형식성, 단위성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선은 실질적인 의미가 결여,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는 희박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평소에 봐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 하는 것,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의존 명사이다라는 거고요. 단위는 여러분이 평소에도 많이 봐왔던 것들이죠. 파리, 그루, 톨, 책 10권, 나무 한 그루 하는 것처럼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들을 말합니다. 그럼 결론, 오늘 띄어쓰기가 결론 아닙니까? 의존 명사는 어떻게 한다? 네, 띄어쓴다. 요 말을 또 기억해 주면 되겠죠.
의존명사가 아까 혼자 쓸 수 없잖아요. 그럼 조사도 혼자 쓸 수 없으니까 붙여 쓰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이 모두 네, 여기 것, 수, 만큼, 지, 바, 이 얘네들이 모두 다 의존명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의존명사들 나중에 헷갈리는데 앞에 보시면 꾸미는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할, 뜻한, 먹을, 떠난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뒤에 있는 지를 꾸며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존명사는 꾸며주는 말이 보통 이렇게 체언이 아닌 이렇게 용언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의존명사와 조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존명사는 앞에 반드시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 네, 이게 일단 첫 번째,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의존적인 말이지만 여기 자립명사를 대신해서 나타나는 일이 많다. 자립명사를 대신해서 나타내는 일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의존명사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의존명사는 반드시 앞에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 된다. 자립명사를 대신해서 나타낸다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됩니다. 먹을 음식. 음식은 이제 혼자 쓸 수 있는 자립명사라고 하는 건데 결국 여기에 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음식과 것이 같은 의미인데 결국 음식은 혼자 쓸 수 있어서 띄어쓰기 한다. 이건 알겠죠. 같은 개념으로 것도 혼자 쓴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여기 사람과 이가 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사람은 자립명사, 이는 의존명사가 됨으로써 네, 의존명사도 그냥 똑같이 띄워준다. 그럼 어려울 거 없죠. 의존명사는 그냥 띄워준다. 자, 근데 의존명사가 왜 어렵냐? 다음 페이지 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 의존명사가 왜 어렵냐? 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의존명사는 어미의 일부 전미사 조사와 형태가 같아 판단하기 어렵다. 즉 글자는 똑같은데 어떤 경우는 의존명사고 어떤 경우는 어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네, 여기 의존명사 이렇게 있는 예시를 네, 먼저 외워두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거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구별하는 방법은 여기 어미와 전미사 그리고 이 조사의 특징을 몇 가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조사 경우부터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조사의 경우 일단 옆에 있는 것처럼 단독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보통 어디에 나오느냐? 체언 뒤에 쓰입니다. 나중에 물론 아까 부사 뒤에도 어미 뒤에도 쓸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예시 문장에서 조사는 체언 뒤에 나오니까 체언에 붙어 있는 거는 무조건 조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미사 같은 경우에는 뭐뭐간이라는 여기 동안의 의미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미 같은 경우에는 어미가 뭡니까? 어간 뒤에 붙어서 네, 어미를 활용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형태가 변하게 돼서 어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간 뒤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가는데 이 단어를 잘 살펴보시면 가는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가라고 하는 어미에다가 는데라고 하는 죄송해요. 가라고 하는 어간에다가 는데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간과 어미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붙여쓰기, 무조건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붙여쓰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부 다 보시면 어미 같은 경우에는 다 요렇게 여기도 어미가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미니까 무조건 붙였어야 되죠. 우리가
없고 할 때 띄어 쓰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판단하는 방법은 이렇게 있습니다. 의존명사의 의미를 알아두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경우인데, 지는 시간의 개념, 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개념이 포함되면 이게 시간의 개념을 나타내는 의존명사구나 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존명사 만, 조사의 만 같은 경우, 의존명사의 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조사 만 같은 경우는 여기 오직이라는 뜻, 그러니까 너만 했으면 좋겠다, 나만 먹었어 하는 것처럼 단독과 오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의존명사는 여기 이유, 그럴만도 하지 하는 그 만이라는, 이유라는 의미의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좋게 의존명사와 어미, 전미사, 조사를 구별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의존명사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띄어 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의존명사, 전미사, 조사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하는 게 좀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의존명사 띄어쓰기 법칙은 굉장히 간단하죠. 띄어쓰기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다양한 예시들 다 한번 읽어보면, 한개, 차한대, 서돈, 마리, 자루, 쾌, 켤레, 손, 살, 채, 죽, 벌 등등등 단위를 나타내는 거 다 띄어 쓴다. 의존명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 예외라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는 붙여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두 번째 숫자와 어울리는 경우. 이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예시 보면 이런 거 제1과 우리가 순서 나타내는 거, 여기 숫자와 어울려 쓰는 경우. 네, 우리 집 주소 쓸 때 많이 쓰죠. 네, 이런 식으로 숫자와 어울리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네,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의존명사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의존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말들은 띄어 쓴다. 다만 순서 그리고 숫자와 어울리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 띄어 쓰는 게 일단 명사라는 말이 나오면 띄어 쓰는구나, 이것을 원칙으로 알아두시고, 아닌 경우 또는 허용하는 경우를 이제 공부해 주시면 된다. 순서가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8페이지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자, 그러면 우선 보조용언의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일단 용언이라는 건 자체가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해 주는 말인데, 본용언은 이겁니다. 주되게 서술한다. 즉, 이 문장의 주된 서술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본용언이 가장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보조용언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바로 보조용언은 어떤 개념이냐? 그 본용언의 뜻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조용언이다. 옆에 예시를 한번 보시면, 네 힘으로 막아낸다 라고 해서 얘도 용언이고 얘도 용언이다. 그러면 내 힘으로 막는다가 이 문장에서 진짜로 뜻하고 싶은 바다 라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낸다 라는 말은 뭔가 어색한 문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럴 경우에 이 막아를 본용언으로 보고 낸다를 보조용언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밑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아낸다 똑같은 문장이죠. 그럼 이때 낸다가 보조용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용언과 보조용언, 그래서 여기 다양한 보조용언의 예시들이 나와 있다. 사실 여러분이 보조용언이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평소에 다 쓰던 말들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말들 막아낸다 라든지 늙어간다, 나다, 내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평소에도 보고 싶다, 써본다, 뛰어본다
등등등. 네, 우리가 이렇게 보조 용어들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띄어쓰기를 공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보조 용어과 본 용어는 어떻게 하느냐? 자, 공부하기 쉽습니다. 왜요? 일단 띄어쓰을 원칙으로 한대요. 보조 용어과 본 용어는 띄어쓴답니다. 근데 왜 쉽냐고 했냐고요? 자, 여기요. 붙였음도 허용된다. 이 말이 결국 뭐예요? 보조 용어는 띄어도 맞고 붙여도 맞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칙상으로 보시면 여기 꺼져, 간다, 띄어져 있죠. 하지만 이렇게 붙여도 된다.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원칙 띄어져 있고요. 허용은 붙여져 있다.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거 뭐였죠? 네, 다만. 예시가 나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다만, 예외가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기억을 해줍시다. 조사가 붙어 있을 경우에, 즉, 보조용어, 본용어과 보조용어 중에서 조사가 붙어 있을 경우, 두 번째, 합성용어인 경우, 즉, 앞말에 조사가 있거나 합성용어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어쨌든 조사, 합성용어 이렇게 두 가지로 간단하게 외워주시면 되겠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 네, 띄어쓴다 라는 겁니다. 조사와 합성용어이 있을 경우에는 띄어쓴다. 자,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여기 만이라고 하는 게 조사잖아요. 그 앞에 놀아 그리고 나는구나 각각 용언, 용언 그 사이에 조사가 있으면 띄어쓰기 해준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 개념으로 책을 읽어도 보고 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쓴다. 그리고 여기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라고 하는 거. 이 덤벼들어는 하나의 단어인데 덤비다와 들다 이렇게 합성 용언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역시 보아라 사이를 띄워주기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가 눈에 보이면 띄워주기 해주고요. 역시 합성 용어인 경우에 띄어쓰기 해준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개념 정리 마무리 해보면요. 보조 용어는 결국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붙였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조 용어는 본 용어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된다. 단 아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 조사가 있을 경우, 합성용어인 경우, 즉 조사, 합성용어 이 두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언제 붙여주면 안 되냐? 의존명사 뒤에 조사가 붙을 때 이때도 보조용어는 붙여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본용어과 본용어이 결합된 경우, 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정리를 해보면 아까 전에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언제였죠?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개념이었습니다.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개념에서는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된다. 네, 여기 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본용어과 본용어 즉 두 개 다 실질적인 서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띄어 써준다. 그러면 쌤,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게 있습니다. 서를 붙여서 서의 성립 여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할 경우에는 본용어이다.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용어이다. 자 이렇게 해서 본용어과 보조용어를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가 성립하면 본용어 띄워준다. 서가 성립하지 않는다. 보조용어이니까 붙여도 되고 띄워도 된다. 여기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책을 사왔다, 가지고 왔다. 자 이때 이게 보조용어인지 본용어인지 특히 여기 용어이 두 개씩 나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구별하느냐? 사서 왔다, 가지고서 왔다. 네, 성립하면 본용어이다 라는 겁니다. 보통 본용어이랑 보조용어 같은 경우에는 본용어이 앞에 나오고 보조용어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서가 성립할 경우에는 뒤에도 본용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경우 정리를 해보면 결국 우리가 보조용언, 본용언 띄어쓰기를 해줘야 되는데 언제 띄어써야 됩니까? 네, 조사가 나왔을 경우 앞에 앞말에 의존명사에 조사가 붙는다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결국 조사가 나와 있는 경우엔 띄어쓰기를 해줘야 되고요. 또한 합성용언인 경우에 띄어쓰기를 해준다. 세 번째, 본용언과 본용언의 결합에서는 무조건 띄어쓰기를 해준다. 이거를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얘네는 어떤 경우? 띄어쓰기를 해줘야 되는 경우다 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 경우에 띄어쓰기 해야 하는 경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 경우이다. 우리가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거의 다 띄어쓰기가 원칙이죠. 그러니까 띄어쓰지 않는 경우를 꼭 띄어써야 하는 경우를 기억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까먹기 전에 12쪽으로 넘어가서 문제 풀어보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쪽에 1번.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결국 띄어쓰기 잘못된 거 찾으세요 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우선은 보기를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학교에 가는데 조기 한 손 일이 될 법하다. 기름값이 100원 이나 되었다. 보이는 것이 우리 집이다. 자, 우선은 처음에 생각을 해보면 여기 학교에 가는데 자, 근데 아까 이 대자가 의존 명사인 경우에는 방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경우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어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간이 바로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가가 바로 어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가는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라고 하는 어간에 는데라고 하는 어미가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는데라는 어미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미의 경우 의존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렇죠. 붙여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붙여 써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띄어쓰기 잘못된 거 몇 번인가요? 네,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나머지 혹시 틀린 거 있을지도 모르니까 마저 확인해 보면 조기 한 손 주세요. 한 손 주세요. 이 한 손이 뭡니까? 그렇죠. 조기 물고기 새는 단위가 되겠죠. 단위 명사 띄워준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일이 될 법하다 앞에서 나왔던 보조용언,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맞는 말이다. 다음 기름값이 100원 인하되었다. 자, 근데 단위인데 띄어쓰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 단위일 때라도 숫자일 경우에 숫자와는 숫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띄어쓰지 않고 붙였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이는 것 요거 뭐죠? 보이는 것 그렇습니다. 바로 의존 명사가 되겠죠. 얘가 바로 의존 명사입니다. 의존 명사의 경우에는 띄어쓰기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의존 명사가 나타나는 조건에 보시면 여기 뭐가 보이죠? 꾸며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옆에 선택의 근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1~3의 밑줄 친 부분의 의미에 대한 다음 설명이 적절하면 O, 적절하지 않으면 X. 가는데 되는 경우로 바꿨을 수 있다? 그렇지 못했죠. 가는 경우 비가 왔다. 역시 의미가 통하지 않고 얘는 가고 있는데 라고 하는 가는데 라고 하는 어간과 어미의 결합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가는데에 되는 어미의 일부이다. 그렇죠. 어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여주기 해야 된다. 띄었으면 안 된다. 다음 3번 될 법하다의 법하다는 되를 연결해요. 뜻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요게 무슨 뜻이었죠? 뜻을 보충해주는 역할. 요게
보조용언이다. 그러니까 될 법하다의 법하다는 보조용언입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라는 말로 바꿔준 거죠.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맞는 말이니까요.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바로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표현 중 역시나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거다라는 거죠. 자, 역시 바로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 네, 여러분이 많이 봤던 어떤 거예요? 네, 의존명사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어. 의존명사였습니다. 그러면 의존명사 어떻게 한다고요? 의존명사는 네, 띄어쓰기가 원칙이다. 그러면 1번 제대로 한 거 맞네요. 다음 2번. 나는 이제 고등학생이다. 여기 이다. 이다 뭐였죠? 이다는 네, 그렇습니다. 조사죠. 뭐 엄밀히 말해서 서술 격조사 뭐 이런 말이 있기는 하나 여기서 조사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얘도 조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의존명사하고 조사하고 구별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긴 하다라고 했었는데 요 앞에 할, 꾸며주는 말이 용언일 경우에는 의존명사, 그 다음에 체언일 경우에는 조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조사기 때문에 네, 붙여주게 해주는 조사. 지금이 체언이기 때문에 붙어라는 조사가 붙을 수 있다. 자, 그러면 4번과 5번을 같이 한번 보면 민수를 만난 지 꽤 오래되었다. 만난 지, 시작한 지. 자, 근데 여기서 이 지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의존명사의 경우에는 시간의 개념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미의 지 같은 경우에는 막연한 의문이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4번에 꽤, 오래, 벌써, 2시간 이거 뭐죠? 네, 시간의 개념이다 라고 했었죠. 네, 그러면 4번과 5번은 둘 다 뭐가 있다? 네, 시간의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 즉, 동안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얘는 그렇죠. 의존명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존명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만난 지 사이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으니까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띄어주지 않은 4번이 정답이 되겠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옆에 꾸미는 말, 꾸밈을 받는 말 정리해보면서 옆에 선택한 거 1, 4, 5번의 밑줄 친 부분을 꾸미는 말과 꾸미는 받는 말로 나눠 쓰세요. 자, 1번에 뭐였죠? 할 수 있어. 꾸미는 말이 뭐죠? 네, 할이 되겠고요. 꾸밈을 받는 말은 네, 의존명사인 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은 만난 지. 꾸미는 말이 뭐가 됩니까? 네, 만난이 되겠고요. 꾸밈을 받는 말은 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5번에 꾸미는 말이 시작한이 꾸미는 말이 되겠고요. 역시나 꾸밈을 받는 말은 지가 되겠습니다. 아유, 좀 삐뚤삐뚤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2번의 정답 4번이다 확인해 봤고요. 바로 다음 장 13쪽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문제 읽어보면 결국 띄어쓰기 잘못된 거 찾아라. 띄어쓰기 잘못된 거. 자, 근데 예시들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되어간다, 가지고 와라, 이겨냈다, 놓쳐버렸다, 할만하다. 그렇죠. 둘 다 용언인 보조용언과 본용언.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 문제 풀 때 이거 먼저 기억을 해봅시다. 우선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에서는 어떻게 띄어쓰기도 되고 원래는 띄어쓰는 것이 띄어쓰기가 원칙이고 붙여쓰기도 허용한다 라고 했었죠. 다만 무조건 띄워줘야 되는 경우가 있었죠. 언제? 조사가 나왔을 경우와 합성용언일 경우와 그 다음 본용언과 본용언의 결합일 경우엔 무조건 띄었어야 된다.
그리고 본용언과 본용언의 결합은 어떻게? 그렇죠. 서의 성립 여부를 본다라고 했었죠. 뭐뭐 해서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기억하면서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친구를 만날 시간이 다 되어 간다, 되어서 간다, 네, 서가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죠? 네,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개념이다. 그러면 본용언, 보조용언의 경우니까 네, 띄어쓰기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1번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지 않고도 그냥 본용언, 보조용언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고 이미 띄어져 있으니까 네, 맞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 우리가 보기들이 전부 다 본용언이냐 보조용언이냐인 경우에는 붙어 있는 경우를 먼저 판단하면 되고 얘가 붙어도 되는 앤지 안 되는 앤지를 판단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번 안방 서랍 속에서 안경을 가지고 와라. 자, 가지고 와라 라고 했을 때 가지고 와라. 자, 이럴 경우에 봤을 때 가지고 와라. 서를 일단 붙여서 성립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본용언인지 보조용언인지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가지고서 띄고 와라. 네, 이렇게 써야 된다. 서가 성립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바로 서가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결국 무슨 관계이다? 그렇죠. 본용언과 본용언의 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띄어쓰기를 해줘야 된다. 근데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렇죠. 잘못된 거.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겨서 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네,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3번 같은 경우에는 서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조용언의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용언의 개념에서는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된다. 3번 맞고요. 놓쳐버렸다. 본용언이든 보조용언이든 네,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죠. 왜요? 무조건 띄어쓰는 게 원칙이었으니까요. 4번 맞고요. 자, 붙어있는 경우를 의심하셔야 된다 그랬죠. 할만하다, 할서만하다. 성립하지 않죠. 바로 네, 보조용언의 개념이다. 만하다, 보조용언의 개념이기 때문에 띄어쓰기 해도 되고 붙여도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정답 잘못되어 있는 거 본용언끼리는 띄어 써야 되는데 붙여준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옆에 선택한 거 정리를 해보면 네, 다음은 두 용언의 띄어쓰기를 정리한 것이다. 두 용언을 띄어쓰면 V, 띄어쓰지 않으면 붙여쓰기 표시하시오.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개념이니까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된다.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고 붙여도 된다. 본용언과 본용언입니다. 이때는 네, 무조건 띄어쓰기를 해줘야 한다라는 거지요. 자, 여기 밑에 다음 1번부터 5번까지 밑줄친 부분에 서를 넣은 말이 성립하냐 안 하냐, 즉 서의 성립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1번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개념이다. 2번 가지고서 와라, 네, 성립한다. 다음 3번 이겨서 냈다, 성립하지 않는다. 놓쳐서 버렸다, 역시 성립하지 않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개념이다. 할서만하다, 하서만하다, 역시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개념이다. 따라서 3번의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 정답 2번이 되겠고요. 바로 밑에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띄어쓰기가 역시나 띄어쓰기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으냐, 조사는, 의존명사는, 네, 이게 몇 항인지는 우리가 숫자까지는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조사는 붙여쓰고 의존명사는 띄어쓴다. 네, 요 말을 기억하면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좀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가 한번 세워보면요. 100%는 아닙니다만 보통 문제에서 체언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 체언과 결합이 되는 경우에는 보통 조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용언과 결합할 경우에는 의존명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체언은 조사랑 같이 나온다? 그럼 여기 보시면 처음에 너만,
그럼 너라는 건 대명사이기 때문에 체언이다. 그럼 그 뒤에 나와 있는 만은 조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조사 같은 경우에는 붙여 쓴다. 그러면 1번은 붙여쓰기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2번에 한번 살펴보시면 그가 그러는 것도 이해할 만은 하다. 그럼 여기 이해할 네, 용언이라는 얘기죠. 이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띄어쓰기를 해줘야 되는 이 만이 의존명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존명사 띄어쓰기 해야 된다. 이 42항에 의해서 맞게 되겠죠. 3번에 웃기만 할 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여기 어미 뒤에 붙어 있는 조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웃기만 할 뿐. 그러면 웃는 것 말고는 다른 걸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오직 단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우에는 네, 의미 그래서 오직 단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번 조사기 때문에 붙여쓰기 맞고요. 다음 4번 네가 화가 날 만도 화낼 만도 하지. 그럼 여기 화낼 잘 보시면 되겠죠. 화낼 같은 경우에는 용언입니다. 용언이라는 얘기는 그 뒤에 나와 있는 만이 네, 의존명사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네, 용언과 의존명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는 네, 정답이 되겠죠. 왜요? 용언과 의존명사는 의존명사니까 무조건 띄어쓰기를 해줘야 된다. 여기가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적절하지 않게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 4번이 되겠고요. 5번 고기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체언이기 때문에 뒤에 만이 조사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붙여쓰기 한 거 옳다. 자, 그러면 정답은 나왔고요. 옆에 선택의 근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조사는 앞에 꾸미는 말이 와야 한다? 아니죠. 꾸미는 말이 나와야 하는 건 의존명사였습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X. 조사는 앞에 사과와 나무와 같은 단어가 결합한다. 여기서 사과, 나무와 같은 단어가 바로 뭡니까? 체언입니다. 그러니까 네, 조사는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체언에 결합해야 된다. 다음 의존명사는 앞에 꾸미는 말이 와야 한다. 네, 그렇죠. 그래야 의존명사 자체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와야 한다. 자, 밑에 1번부터 5번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 만의 품사를 정리한 거. 자, 1번 체언 나왔으니까 조사. 그래서 너만 좋아한다. 오직 단독의 의미가 있다. 그 다음 이해할 만하다. 용언이 나왔으니까 네, 의존명사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3번 웃기만 할 뿐. 이때는 단독, 오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이다. 4번 네가 화낼 만도 하지. 용언과 결합하는 의존명사이다. 5번에 고기만 먹으면 체언이랑 결합을 했죠. 네, 조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으로 넘어가서 5번 문제. 자,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조항의 기호를 쓰시오. 자, 그럼 각 조항들을 읽어보면 41항 조사와 관련된 조항이 되겠죠.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조사와 관련된 건 기억이다. 42항 의존명사는 니은, 43항에 단위를 나타내는 말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47항은 보조용언. 그래서 보조용언 같은 경우에는 띄어 써도 되고 붙였음도 허용한다. 다만 아까 나왔던 거 조사가 나왔을 경우, 합성용언인 경우,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경우에는 무조건 띄어 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같이 정리해 봅시다. 우선 1번 빵을 먹고는 싶다. 자, 여기 용언도 있고 여기도 용언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는이라고 하는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조사와 관련된 항목 보니까 기억하고 미음이 있는데 니은이라고 하는 건 용언 사이에 들어가는 조사. 따라서 네, 1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미음이 되겠죠.
중간에 보조용언, 본용언의 개념에서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경우에는 띄어쓰기 해야 된다. 자, 2번. 나라의 발전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 자, 여기서 공헌하는 이라고 하는 용언이 꾸며주는 말이다 라고 하고요. 바라고 하는 말은 그 공헌하는의 꾸밈을 받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2번은 의존명사이다. 그러면 의존명사와 관련된 거 어디 있다? 네, 여기 니은에 있다. 니은과 관련된 항목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 3번. 세 마리의 소. 아이고, 보자마자 바로 우리가 답을 챙겨볼 수 있습니다. 왜요? 말이라고 하는 건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럼 단위와 관련된 거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디귿에 바로 우리가 단위와 관련된 보기가 설명이 있었죠. 디귿이 되겠고요. 혜리는 학생이다. 학생이다 해서 이다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조사. 엄밀히 말해서 서술격 조사입니다. 조사와 관련된 항목 찾아보니까 어디 있나요? 네, 기억에 있네요. 따라서 기억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고통을 참아내다, 참다와 내다라는 두 가지 용언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다 같은 경우에는 보조용언으로 많이 쓰인다. 또한 앞에서 나왔던 서가 성립하냐? 안 하죠. 네,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개념이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보조용언과 본용언의 개념 47항이죠. 리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관련된 항목들 찾아보았습니다. 정답은 옆에 기호를 찾아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우선 문법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뒤에 시랑 소설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